안녕하세요. 어중이 떠중입니다. 일을 하다가 이 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를 보면서 영상에 대한 생각이 나서 하나 찍어 봅니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크게 캘리퍼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거 기계식 디스크라는 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케이블로 레버에서 연결이 돼서 케이블을 잡아 당기는 힘으로 레버를 잡아 당기면 케이블이 잡아 당겨져서 캘리퍼가 작동하는 방식, 유압식이 아니라 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을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바디를 캘리퍼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동차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디스크 캘리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가 두 가지냐면요, 잘 보시면 패드가 움직이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 때 어둡냐,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가 한쪽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한쪽만 밀렸다 들어갔다 이렇게 한쪽만 움직이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좀 고급 제품들은 이 패드가, 양쪽 패드가 다 같이 오므라들어요. 다 같이 요렇게 오므라들어요. 이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만 밀려 나오는 방식을 단동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전거 쪽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예요. 그리고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방식을 복동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동차에서도 일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형 세단이나 뭐 중소형 이런 좀 저렴한 자동차들은,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고성능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들 또는 중량이 가벼운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고출력 오토바이나 스포츠용이 아닌 그런 굉장히 큰 제동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브레이크들은 보통 패드가 한쪽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 피스톤만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가가 싸기 때문이죠. 제작 공정이 단순하고 부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단동식을 쓰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시마노에서 나오는 캘리퍼입니다. 일본 시마노. 요즘에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달려있다고 하는 자전거들, 로드가 됐건 MTB가 됐건 뭐 일반 자전거가 됐건, 이 저가에 달려있는 자전거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해도 유압식이 아니라 이런 기계식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기계식 브레이크들이 브랜드가 있는 거든 단가가 있는 거든 뭐 어쨌든 대부분 단동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자전거는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니에요. 고급 자전거도 아니고 일반 자전거인데 30만원 초반대 자전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얘는 뭐 저렴한 자전거인데도 브레이크가 이 복동식입니다. 이게 패드가 양쪽에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양쪽 패드가 자, 촬영을 더럽게 힘들어. 어지러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B급 3류에다가 어중이 떠중이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시스템의 차이인데 아주 사소하게 머리를 살짝 굴렸어요. 이게 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간에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지렛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두 개가 와서, 암이 두 개가 와서 센터에서 고정이 되고 같이 피스톤이 동시에 양쪽에서 물어줍니다. 이게 복동식이 아니라 단동식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 패드가 얘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한쪽 패드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 센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계식이 계산을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딱 로터가 패드와 패드 사이 중간이 아니라 한쪽에다가 조금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밀고 나오는 피스톤 쪽에서 패드가 로터를 판을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패드가 디스크판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저쪽에 붙어가지고 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브레이크 판이 얇기 때문에 열받았다 식는 과정에서 약간씩 열 반응에 의해서 이제 판이 살짝 웨이브 지는 식으로 이제 휘기도 하고요. 순간적인 응력이 집중되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잡아주는 부분에서 순간적인 응력에 의해서도 판이 살짝씩 휘었다가 펴졌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소리가 안 나던 게 어느 순간 칼 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타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작동을 해도 그렇게 판에 영향을 주는데, 이 단동식 같은 경우는 아예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패드 자체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취약하고요. 일단 기계식 자체가 와이어로 작동하면서 손을 더 자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마노나 이런 좀 대형 제조사들에서도 좀 저렴하고 이름도 없는 브레이크기는 하지만 저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아주 단가가 싼 중국 브랜드도 저런 브레이크를 기계식을 만들어서 세팅의 용이함과 제동력의 향상, 이런 제동 품질 자체를 올리고 있는데, 시마노나 좀 더 전문화된 뭐 텍트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저런 걸 적용하지 않는 거, 조금 저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복동식 캘리퍼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뭐 기계식 브레이크를 만약에 자전거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기계식에서 기계식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캘리퍼가 불량이 나는 경우도 좀 있고, 제동력이 너무 딸려 가지고 유압식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시마노 정품 같은 걸로 이제 캘리퍼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저런 캘리퍼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근데 뭐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따로 알아보질 않아서. 우리 검색력이 훌륭하신 검색 덕후 여러분께서는 저런 거 한번 검색해서 잘한 거, 저렴한 거 타고 계신 분들은 뭐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지 저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브레이크는 유압식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일 때 디스크로서의 의미가 더 커요. 제동력이 일반 그 림브레이크나 기계식 디스크나 브레이크 제동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디스크 브레이크 사실 거면 디스크 브레이크 룩이라고 봐도 다름없는 기계식을 사시기보다는 돈 좀 더 보태서 유압식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기계식 가는 이제 그 약간의 돈이 또 좀 아쉬워서 기계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지식으로서 생각도 해보시고. 영상이 또 졸라 길어졌네.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도 검색 잘 하시잖아요. 수고하세요.